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K-팝, K-뷰티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해외에서 선전하고 있는 K-푸드 소식 가져왔습니다. K-푸드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에서 파리바게뜨가 필리핀 시장 공략에 도전장을 던집니다. 현지 기업과 협업해 2030년까지 전 세계 매장 수를 1만 2천 곳으로 보폭을 넓힌다는 건데요. 파리바게뜨는 14일 버자야 푸드그룹과 미들트레이드, 파리바게뜨 싱가포르 법인과 함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진수 사장이 주도한 이번 계약을 통해 오는 4분기 내에 필리핀에 1호점을 연다고 하네요. 미들트레이드는 이스라엘 무역회사로 수출입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버자야 푸드는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동남아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파리바게뜨는 버자야 푸드로부터 파리바게뜨 브랜드 사용에 대한 마스터 프랜차이즈 수수료와 매출에 따른 러닝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버자야 푸드는 파리바게뜨 말레이시아 사업을 전개한 결과 뛰어난 사업성을 확인했다며 필리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업은 지난해 파리바게뜨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할랄 인증 제빵 공장 건립을 착수했죠. 이어 현지에 매장을 오픈하며 파리바게뜨의 우수한 제품력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한류 열풍으로 한국의 상품과 문화를 선호하는 젊은 층이 증가했다는 것도 파리바게뜨가 진출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인데요. 이 필리핀 1호점은 현지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핵심 상권으로 꼽히는 마닐라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닐라는 인구 밀도가 높은 데다 중산층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여서 소비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크죠. 필리핀은 전 세계 13위에 달하는 약 1억 1730만 명의 인구수로 경제 성장률은 6%를 보이는 등 안정적인 내수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파리바게뜨가 필리핀에 진출하게 되면 동남아에서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시장에서 초록불이 켜진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국민간식 초코파이로 유명한 그룹 오리온인데요. 오리온이 베트남에서 연평균 24.4% 성장하며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오리온 베트남의 상반기 매출은 2,241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5% 늘어났죠. 올해는 5,400억 원 매출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지에서는 마시타로 불리는 지난 4월 출시된 꼬북칩이 불티나게 팔려나가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품절 대란이 이어지는 등 꼬북칩을 찾는 수요가 몰렸는데요. 내겹 구조, 옥수수와 버터향의 조화 등 베트남 스낵 시장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식감이 인기를 끈 것으로 보입니다. 오리온 베트남은 미프 공장에 꼬북칩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꼬북칩을 내세워 현지 스낵 시장 1위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인데요. 한국의 포카칩인 오스타, 스윙칩인 스윙, 투니스 등 스낵 라인업을 갖춘 오리온 베트남은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음료 사업에도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지난 8일 태국 1위 유음료 전문 기업 더치밀과 손잡고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지난해 12월 업무 협약을 통해 더치밀 제품의 베트남 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죠. 성장기 어린이들을 위한 천연과일 발효 요거트 음료 프로요, 초콜릿맛 몰트우유 초코 아이큐 등 상온 유통 브랜드 2개를 우선 선보입니다. 오리온 베트남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기존 제품 판매 확대, 유음료 시장 공략, 호치민과 하노이 생산 라인 증설 등의 성장 전략을 통해 1위를 더 견고히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라면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한국인 했을 때 매운맛이잖아요. 바로 신라면이 떠오르는데요. 농심이 일본에서 신라면 볶음면의 라인업을 확대합니다. 14일 농심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전국 슈퍼마켓에 신라면 볶음면 치즈맛을 출시했는데요. 편의점 로손,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등 전국적인 판매망을 확보했습니다. 이 치즈맛 라인은 신라면 볶음면의 후속작으로 불닭볶음면 치즈의 인기와 현지 소비자의 꾸준한 요청으로 출시됐는데요. 신라면 볶음면의 매운맛에 치즈가 어우러져 꾸덕함과 크리미함을 동시에 느껴볼 수 있다고 하죠. 일본 현지 입맛의 특징에 맞춰 오리지널보다 매운맛을 빼서 소비층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실제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신라면 볶음면 치즈 맛을 맛본 소비자들은 앞다퉈 시식 후기를 SNS에 쏟아내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중독적인 맛이다, 신라면 볶음면 특유의 매운맛과 치즈의 고소함을 잘 살려냈다며 높은 점수를 매기고 있죠. 신라면 볶음면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올해 농심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신증권은 신라면 라인업이 일본에서 판매량을 확대시킬 것으로 보고 올해 농심 일본 법인 매출액을 전년 대비 11% 성장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실제로 농심의 2분기 실적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농심의 2분기 매출은 약 11% 늘어난 약 8,300억 원을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2%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에서 고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농심 해외법인 영업이익은 264억 원으로 약 64% 늘면서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이 해외 법인에서 나왔죠. 너무 축하드리긴 하는데 이 치즈맛 왜 한국에선 안 내주시나요? 글로벌 시장에서 앞서가는 K푸드의 위상, 조태현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K푸드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내 식음료 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 라면 기업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농심이 신라면 볶음면 치즈 맛을 일본에 출시했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이 볶음면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측면이 있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농심이 지 일은 제대로 못하면서 남의 일 기웃기웃거린다 이렇게는 볼 수 없죠. 농심의 신라면 너구리가 타이완에서 베스트셀링 라면 톱10에 들었다는 소식입니다. 보시면은 5위에도 있고요. 이 탑10에 들어간 기업이 보면은 대만 이커머스 업체인 모모랍니다. 이게 선두권에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죠. 전체 트렌드는 아닐 수 있지만은 타이완 자체가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워낙 강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은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제품이 잘 팔렸다는 거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라면 다들 좋아하시죠? 라면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나타낸 거, 이거는 1958년입니다. 일본의 니신 식품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만들었거든요. 기름에 면을 튀겨서 건조를 하면 부피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구멍도 송송송송 생겨가지고 금방 익는다는 이런 점을 발견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그런데 일본 인스턴트 라면 한번 드셔보셨나요? 건더기도 많이 적은 것들이 많고요. 면만 들어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스프도 뭔가 밍밍하고 이런 맛들이 나죠. 아무래도 맛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국 라면은 이 매운맛이 강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측면은 있지만은 그래도 스프 맛도 좋은 편이고요. 특히 면발의 완성도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조인 일본 라면보다 세계 시장에서는 오히려 강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외 수출을 얼마나 하고 있나 봐야겠죠. 이거는 농심의 공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농심의 매출 실적이 나오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이 좀 넘게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수출이 한 1,050억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개에 1,000원짜리 라면을 팔아서 이 매출액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잘 팔았죠. 여전히 내수의 비중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지난해에 연간 1,400억 원 정도였고요. 지난해에 한 1,800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상반기만 1,000억 원이 넘었으니까 확실한 성장세를 여기에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실적 자체가 좋았습니다. 농심의 상반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은 여기에서 이렇게 늘었고요. 그것보다는 영업이익이 관심인데요.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385억 원가량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1,174억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배 넘게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의 지금까지 농심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삼양식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어떤 면에서는 더 대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 및 수주 상황인데요. 이쪽에 보면은 메인이 되는 면 스낵 사업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5,012억 원이래요. 작년 동기에 비해서 11.9%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게 해외 매출이 이 중에서 3,415억 원입니다. 68%를 해외 매출이 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삼양식품은 한국 최초로 라면을 만든 기업이죠. 1963년에 삼양라면을 통해서 처음으로 라면을 우리 앞에 선보였습니다. 80년대 후반에 우지파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장 지배력이 확 떨어졌고요. 이후로는 오뚜기에도 2위 자리를 내주는 그런 굴욕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닭볶음면 이거 하나, 이게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의 히트 상품이 장기적인 실적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라면 기업의 전망은 어떨까요?
있는데요. 삼양식품은 조금 전에 불닭볶음면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농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2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로 평가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성장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라면의 축복이 끝이 없다는 게 이 기업의 분석이에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해 굉장히 기업들의 어깨를 짓눌렀던 원가 부담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최근에 밀 가격이 다시 조금 들썩이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튀길 때 쓰는 팜유 같은 것들도 가격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원가 부담을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겠죠. 제2의 허니버터칩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품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 개선을 앞으로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현대차 증권의 분석입니다.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결론입니다. 최근 식음료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계속 시장을 짓눌렀던 수급 쏠림 현상이 해소되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자체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국내 식음료 기업들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가 어떤 제품을 파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망이 많이 다르겠지만 라면 기업들만 두고 봤을 때는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깡패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가는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장이 안 좋을 때 지금처럼 시장이 확실한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는 이런 개별 기업의 실적이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